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제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의 경제와 사회 파트 문제를 20문제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1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정초와 변효문이 새로운 농서를 편찬했다는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을 편찬하라는 왕의 명을 받들었다고 하네. 여기 정초, 변효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힌트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우리 땅,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서적을 만들었던 사람. 그걸 사람들한테 실제로 전파했었던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시죠?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결작을 징수를 해서 재정 부족 문제에 대처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영조시기입니다. 영조시기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거의 50% 군포를 삭감을 해준 거기 때문에 부족해지죠.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결작이라는 걸 징수를 해가지고 재정 부족 문제를 대처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건 영조 거고요. 이건 영조 거고 연분구등법을 시행해서 수치체제를 정비하는 거 이거 세종이 하는 거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땅이 비옥도가 다르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다 안 됐다 풍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매년 똑같은 지역으로 똑같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정비를 했던 게 세종의 업적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것들 볼게요.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재개라고 한다면 재개하지 못할 막혔던 시기가 있다는 거겠죠. 기유약조가 나오는 시기는 광해군 때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끊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런 거를 체결을 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을 다시 슬슬 재개를 하거든요. 이거는 광해군 때고요. 설점 수세제를 시행을 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거는 효종 때 일입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죠. 효종 때고요.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는 세조 때 하는 일입니다. 세조. 그래서 세종조에 나오는 걸로는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자, 1번에 2번으로 풀었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종.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세조가 이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했던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전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라라고 이걸 바꾼 게 있었죠. 네, 직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고려시대죠. 전시과입니다. 이건 전시과.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영정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인조 때 하는 겁니다. 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요거의 핵심이에요.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 세금을 거두는, 토지 세금을 거두는 거는 이제 안 한다. 이게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수취제도의 특징이죠. 녹봉제로 바뀌는 거. 요거는 이 조선시대 전반적인 얘기고요. 개국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거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했었죠.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분전.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문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납의 폐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청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동법입니다.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동법인데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거는 호포제라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죠. 대동법 아니고 1결당 쌀 4두에서 6두 정도로 납부액을 고정적으로 받는 거 이거는
이 전세, 토지 제도랑 관련된 거지 공납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조 때 하는 영정법이죠.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전분 6등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세종 때 하는 전세와 관련된 거고 토지세,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요거는 이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비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특산물 대신에 이게 공납이에요. 이거 대신에 쌀, 배, 동전으로 납부를 하게 하는 거. 그래서 특산물을 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나 바가지를 썼던 거를 없애주는 거. 그게 대동법의 핵심이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공납, 박납 똑같습니다. 요거 만든 거 선해청을 두고 이거를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맨 먼저 경기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니 백성들은 대부분 편리하게 여겼다. 다만 권세가와 부호들은 박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였다. 그래서 광해군 때 처음에 건의가 돼서 실시가 되지만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던 이거 대동법이죠. 이것도 대동법에 관련된 거 옳은 거 지금 찾으면 돼요.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거는 이건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는 거는 세조 때 했었던 직전법 얘기죠.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일종의 토지 문서인데 이거 고종 때 하는 겁니다. 전세를 풍흉에 따라 6등급으로 차등 과세하는 거는 이거 나눠서 하는 거 세종 때 했었던 거죠. 세종 때. 그리고 이제 풍흉이나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나눈다. 이런 거 나왔었고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죠? 5번이 대동법의 결과 공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특산품이나 이런 물품이나 특산품 같은 걸로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대신 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어용상인으로서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배경이 대동법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4번에 5번으로 답을 지금 찾았고요.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역사 속 직업의 세계, 뭔가 물건을 잔뜩 실은 뭔가가 있는데 자, 직업 소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해청 등에서 공가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서 궁궐이랑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이다.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기일에 맞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공인이죠. 공인입니다. 자, 공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토지 전세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거를 직접 관수관급제가 뭐냐면 관청에서 걷어가지고 관청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수조권 같은 걸 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을 설정해서 네가 알아서 걷어 하는 거 말고 나라에서 이걸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등장 배경이랑은 관련이 없죠.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는 거는 고려시대 일입니다. 고려시대 거.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가 설립이 되었다. 이거는 진짜 근대 시기로 넘어와야 돼요. 고종 시기의 일이고요. 평안도 상인들이 모여서 그때 우리가 근대기가 되면 서양 상인들도 막 들어오니까 외국 상인들에 좀 대항하는 뜻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공인이랑 상관없고요.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동법이 실시된 거는 이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게 맞죠. 4번이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전권이 폐지되는 거 정조 때 신해통공 얘기입니다. 이거 5번에 4번입니다. 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6번. 자, 밑줄 그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호패법 제실시 발표. 금일 왕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처음에 호패법을 실시한 사람은 태종 이방원인데 이거를 왜 다시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문란해진 군적을 정비하고 이괄에 난 이후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조네요. 인조. 이괄에 난이 나오는 거 보니까.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일어났었던 반란이 하나 있었죠. 네, 호패법은 반정 직후부터 인조 반정 논의되어 왔으나 새로운 군역에 편입될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자, 인조입니다. 인조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는 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했던 거네요. 삼종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종 이정청을 설치하는 거는 철종이 하는 겁니다. 철종.
그 박 교수의 건의로 이걸 했었죠. 실제로 뭘 하지는 못하지만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는 건 정조입니다. 전세를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한다. 이게 인조법입니다. 4번이네요. 1년에 2필씩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는 거는 요거는 영조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4번이고 요 5번도 영조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요. 인조걸로 4번 찾았습니다. 네, 올라가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7번. 자, 밑줄 그은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군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이것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영조가 했었던 균역법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50%를 삭감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구멍이 나겠죠. 이걸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웠는지 그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요거. 뭘 실제로 하는 거는 아닌데 요 직함을 주고 이거를 군포를 걷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채우려고 한 거죠. 선무 군관포가 대표적인 방책 중에 하나였어요.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과세하는 거는 세종 때 마련했었던 전세제도고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는 거는 고구려 때, 고국천왕 때 을파소가 하는 거죠. 구휼정책이고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는 거는 세조의 직전법입니다.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에 광종이 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8번. 밑줄 그은 이 방법의 시행 내용으로 옳은 거를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왕이 명정전에 나아가서 전현직 대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양력의 변통 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말했다. 호포나 결포가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다. 경들은 한 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의 감소분을 대신할 방책을 강구하라. 이거 영조고요. 이 왕은 영조고 영조의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2필에서 1필로 줄었으니까 이걸로 마이너스 나는 거 어떻게든 메꿔봐 라고 하고 지금 방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근대적인 토지 문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고종이 하는 거죠.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지우면 되겠습니다. 일단 2번만 남는데 한번 볼게요.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이걸로 메꾸죠. 이거 정답 맞고요. 관리들에게 경기지방에 하나여 과전을 지급하는 거는 과전법이죠. 이 고려 말기에 했던 거. 그래서 2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량으로 외관 이전을 결정하였다.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허하였다. 두모포 외관은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새로 지은 외관으로 기유약조 이후에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재개됐다. 기유약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본이랑 크게 전쟁을 하는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를 단절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기는 하죠. 그게 이제 기유약조입니다. 광해군 때 썼던 거. 그런데 두모포 외관이 협소하다면서 계속 이전을 자주 요구를 해서 마침내 초량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이 고려시대네요. 고려 거.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발해 얘기네요. 발해. 담배,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근데 요게 후반부의 걸로 맞겠죠? 조선 후기 경제 상황 3번이고요.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는 거 통일신라 얘기입니다. 통일신라. 그리고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가 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반까지 얘기입니다. 조선 전기.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면 되고 10번 넘어갈게요. 10번.
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며칠 전에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의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네. 나도 들었네. 다만 유기전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하더군. 금난 정권을 철폐를 하는 이걸 대대적으로 정조가 했었죠. 정조가 신해통공을 하잖아요.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고액 화폐인 활구가 주조되는 거는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숙종 때 일이에요. 담배랑 면화,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게 아닌 거니까 우리 답은 1번에 바로 있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조선시대 후반에 볼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겠죠. 담배, 면화, 상품 작물 재배되고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활발하게 활동하죠. 대동법 때문에. 송상, 만상 등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공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10번은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1번. 빈출 키워드 붙어 있네요.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앞 밭에 담배를 파종했대요. 상품 작물이네요. 상품 작물. 여기 보니까 이양을 하지 못했다. 이양법이네요. 이양법이 일반화되고 있고 담배를 파종하고 목화밭에 풀이 무성해서 노비 5명에게 김매기를 하도록 시켰다. 목화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이 이양법이 요 모내기법이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 이거 조선 후기네요. 조선 후기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제 조선시대는 후반으로 넘어가면 상평통보가 공식적인 화폐로 법화로 채택이 돼가지고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 상업이 활발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가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신라에 나오는 얘기였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네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활동하고요.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상품이 활발하게 판매가 됩니다. 국경지대에서는 공식적인 무역도 있지만 후시무역이라는 게 있어서 부를 축적하는 큰 상인들이 크게 성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답은 볼 수 없는 걸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시대가 다르죠.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에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나 말 속에 섞어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꾀하였다. 되돌아올 때에는 수레를 일부러 천천히 가게 하고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하여 거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 후시라고 한다. 이런 걸로 부를 축적을 하는 만상이나 송상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언제? 조선 후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병란도에서 교육하는 송나라의 상인, 병란도는 예성강 하구잖아요. 이건 고려시대네요, 혼자서.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이제 중인들의 어떤 학습적인 측면이나 돈을 버는 수준이 올라가서 시사 같은 걸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문화를 즐기게 되죠, 조선 후기에.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등장하게 되고요. 대동법 때문에.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라는 경영인이 등장을 하죠. 이거 조선 후기에 모두 볼 수가 있고 2번만 볼 수가 없는 모습이라서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빈출 키워드 붙어 있네요. 밑줄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고르는 거래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시로 만나는 한국사라고 돼 있는데 일단 무슨 시기인지 봐야겠죠?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 온갖 재화가 이익을 쫓아서 수레가 끊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이다.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기에 생동감 있게 물건이 사고 팔리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겠죠. 맞는 거 골라볼게요.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이거는 신라 성덕왕 때 일입니다. 시대가 안 맞네요. 서경에 관영상점이 설치가 되었다. 서경 이것도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는 것도 고려시대네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도 이거는 병란도 예성강 하구잖아요. 이것도 고려시대네요. 5번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되는 것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 되겠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 말해볼까요? 개성 상인인 가는 사계치부법이라고 하는 회계법을 고안을 했다. 이 개성 상인 송상입니다. 송상. 우리 조선 후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세곡이 뭐냐면 세금으로 걷는 쌀입니다. 그거를 빨리 이 한양으로 이동시키려면 백기를 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한강을 무대로 활동했었던 이런 상인들을 강상이라고도 하는데 경강상인이라고도 해요. 경강상인.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가. 해상 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는 거는 송상이 아니고요. 보부상들이에요. 보부상.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 설치를 했던 게 송상의 특징이죠. 2번이 답이네요. 책문 호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거는 만상, 이런 사람들이죠. 만상. 송상 만상이지 경강상인이 아니에요. 금난 정권을 행사해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이거는 일반 시전상인들 얘기죠.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하는 거는 평안도 상인들이 했던 겁니다.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거죠. 요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어제 송파장에서 산대 놀이를 봤는데 시장에서 놀이하는 걸 봤대요. 탈을 쓴 놀이꾼들과의 춤과 소리가 신명나더군. 나도 봤네. 송파 나루를 순시하던 수어청의 병사들도 흥겹게 보고 있더군. 자유롭게 장에서 놀이도 즐기고 구경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등에다 뭐를 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보부상들인 것 같아요.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시장의 기능이 매우 활성화됐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가적으로 생기고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담배나 면화 등의 상품 작물 재배되죠? 경기 지역에 한해서 과점법을 실시하는 거는 이거는 고려 말기에 처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요. 국경지대에서 공식 무역이랑 호시 무역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확산돼서 이모작이 성행합니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었죠. 효종시기 일이니까 조선 후기 맞아요. 정답은 2번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얼마 전 종로의 연촉가게에서 어떤 전기수가 영웅소설을 읽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리얼하게 감정에 이입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흥분을 해서 전기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전기수가 누군가요? 이 소설책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대대적으로 조선 후기에 등장을 많이 하죠. 한글 소설도 유행을 하고요. 네, 소설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군. 하긴 집안일을 내버려두고 소설을 빌려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네. 주로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책을 빌려주는 대여점도 생겨요. 소설책을 보는 뭐 새책점 같은 것도 생겨나게 되고요. 대대적으로 조선 후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이거 혼자서 고려시대 걸로 낑겨 있는 것 같죠? 고려시대 거. 건원중보 나오면 고려니까 옳지 않는 거 1번이네요. 나머지 아까 볼게요. 구황작물 재배되는 거 조선 후기 맞습니다. 독점적인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는 거 조선 후기 맞죠? 여러 장씨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가 되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 조선 후기 맞고요. 송상과 만상,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는 얘기고 혼자 아닌 거 1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에 1번.
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향은 신향 동그라미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면서 구향과 마차를 빚고 있던 중 주자의 초상화가 비해졌자 신향은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봐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시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신향, 구향, 마찰이에요. 지금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지역에 원래 지역의 유지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유지 집단이 등장을 해서 기존의 유지 집단들하고 마찰을 일으킨다. 이런 거 향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사회들의 모습이. 몰락하는 양반들이 또 생기고 돈을 버는 일반인이나 중인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새롭게 돈과 세력을 획득을 한 사람들이 기존의 양반들은 기존에 족보밖에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슬 올라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돈과 세력을 가지고 신향으로 들어오는데 기존의 집단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향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향전이 일어났다는 건 이만큼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생겨날 만한 사회 경제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벌어지는 모습인데 이 시기 사회 경제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상인. 이 외관은 일본이랑 교역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건데 연포는 제일 초창기예요. 울산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거 동네 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거는 초반이니까 후반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 들어가는 거 지워버릴게요. 시사에서 문예 활동을 하는 역관, 원래 중인이지만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양반들이 하는 것처럼 시 읽는 모임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상한 취미를 갖게 되는 거죠. 니은은 들어가야겠네요. 니은 없는 거는 지워줄게요.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이런 거는 경시서의 감독을 받는 거는 진작에 없어지죠. 조선 후반이 되면은. 이런 거에 케어를 받았던 거는 조선 전기 정도까지입니다.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상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열어주는 모습들이 조선시대 후반의 특징이에요. 이런 관리를 볼 수가 없고요. 리을,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엽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동전 있잖아요. 이걸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 이게 조선 후반이 되면 완전히 나라에서 통용하는 화폐, 공식 화폐인 법화로 인정이 돼서 누구나 이거로 물건값을 치르게 되죠. 이런 화폐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아마도 장사를 하기에도 좀 편해질 것이고 이 돈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도 훨씬 편하고 확산이 빠르겠죠. 그러면 리을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정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에 4번 찾고 18번 넘어갈게요.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가를 정할 때 양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약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서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의논을 해서 정한 다음에 도약정, 부약정 및 직월, 사화를 선출한다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원이 사망을 했다면 초상을 치를 때 약정에게 고해서 삼배 세피를 보내고 뭔가 지금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한 약속 같은 게 나오고 있고 율곡에 뭔가에 나옵니다. 율곡 2가 가장 집중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죠. 향촌 사회를 일반 시골을 유학의 도리에 맞춰가지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가 가장 신경 써서 했던 활동 중에 하나죠. 바로 향약입니다. 이거는 지금 향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고려시대의 관학에 관련된 얘기네요. 고려시대 관약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홍문관이죠. 홍문관, 조선시대 홍문관 관청에 대한 얘기예요.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이거는 향교고요.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요거 하려고 만든 거죠. 4번이 답이고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는데 나중에는 약간 두레처럼 쓰이게 되는 거는 향도라고 있었습니다. 향도.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향약에 대한 설명 4번으로 찾아주실게요. 18번에 4번. 자, 19번으로 올라가서 신분에 대한,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거 출신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 행적기로 위학문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를 조직하는 등 문예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책의 서문에는 이항에 묻혀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네, 이렇게 차별은 받았지만 이 마치 양반들처럼 시사도 조직을 해서 문예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중인입니다. 중인. 역관 같은 중인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건 노비예요.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 관리를 받는 건 노비죠. 공장 안에 등록이 돼서 수공업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거는 수공업자들입니다. 수공업자.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 역천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거는 이 양인인데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막 봉화를 올린다거나 노 젓는 일 하거나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천민이랑 비할 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게 있었어요. 요거는 중인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양인이거든요. 요거는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청운동 전개합니다. 중인이 할 수 있는 건 좀 정해져 있었죠. 잡과 응시만 됐었잖아요. 기술직 같은 것만 그거를 없애달라는 거를 했었죠. 자, 19번에 5번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을충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에 이 가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양첩 소생은 첩, 손자 때에 가서 허용하고 천첩 소생은 증손 때에 가서 허용하며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요직은 허용하되 청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임금님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교하신 대로 재능에 따라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여기에 첩소생에 뭔가를 허용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가 신분에 대한 거는 서얼이겠군요.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아들이죠. 실제로는 서자와 얼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합니다. 첩의 소생이 양인이면은 서자고요. 천인이면은 천민이면은 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첩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불만이 많았겠죠. 양반의 아들이라고 해도 첩의 소생은 이게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본부인 아들로 이제 입양되지 않으면 이거를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법으로 그걸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서자라도 이거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쭉쭉 나왔었고 이런 식의 시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었는지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렸다. 이거는 백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백정에 관련된 얘기고요. 수차례 통청운동 전개하죠. 이렇게 우리도 뭐 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신분의 어떤 거를 누르는 이런 거에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일단 니은은 들어가야만 하겠네요. 자, 니은이 없는 것을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디귿 먼저 보겠습니다.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이 되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정조가 했었던 파격적인 인사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규장각 옆에 규장각을 돕는 검서청이라고 있어요. 검서청의 관리를 검서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리 4명을 전부 서자로 뽑아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 제도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실학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 검서관에 등용됐었던 서자들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니은 디귿으로 지금 정답이 나왔네요. 차별철폐를 위해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 이거는
이게 끝까지 차별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 잡고 돼지 잡는 조선시대 백정들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대 시기에 가면은 이 형평운동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는 3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3번으로 서울에 관련된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20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게 지금 요 문제 숫자가 좀 많은 게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전체적인 거를 지금 문제를 모아놔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문화사 파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